자, 여당 관련 소식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. 여론조사로 시작을 할 텐데요. 대선 주자 적합도를 조사했습니다. 이재명 지사는 26%, 이낙연 전 대표가 10% 기록했습니다. 그런데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요. 이재명 지사는 전주 대비 3%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는 2%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. 명락대전으로 뜨거웠던 그 분위기 이후에 왜 이재명 지사는 오르고 이낙연 전 대표는 떨어졌는지 상대적으로 이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. 명락대전의 결과. 저는 이낙연 후보가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어요. 네. 상당히 점잖고 그리고 무게가 있고 그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네거티브 위주로 이번 경선 TV 토론에 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네거티브로 가니까 또 이재명 후보 쪽에서 네거티브로 가고 공방을 했잖아요. 네. 그러면 실제로 이낙연 후보에게 개혁성이라든가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막 제기됐어요. 네. 이런 부분에서 또 이낙연 후보가 적절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실제로 이낙연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나 네거티브를 하였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. 이렇게 그렇군요. 보십니다. 네거티브, 이낙연 전 대표의 네거티브에 집중했던 전략이 오히려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의 일부 유튜버들이요. 이낙연 캠프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면서 이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실제로 이 해당 문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. 해당 문건에는 일부 유튜버들이 이재명 지사는 옹호하고 이낙연 전 대표를 음해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관계자가 업무 수행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 유출된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는데요. 자,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 결국에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요.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의 이른바 명락대전, 이 갈등이 결국에는 이 친문 안에서도 이 지지자들 사이, 강성 지지자들이 또 둘로 갈려나간 이런 상황이 된 셈이잖아요. 그렇죠.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친문 중에서도 강성 친문은 이낙연 후보를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네. 사실 각 캠프마다 언론사를 뭐 예를 들면 우호적인 언론 또는 좀 적대적인 언론, 중도적인 언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구분을 하고 분석을 하고 매일 사실 아침마다 언론에 나온 거 다 요약해가지고 다 후보한테 다 전달해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실무자들이 만든다고 하는 건 저는 어느 캠프나 거의 비슷하게 한다고 봐요. 네. 다만 그게 밖으로 유출이 유출되는 것이 이제 아하. 문제인 거고 네. 유출되다 보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? 나를 이렇게 분류해서 하고 더욱더 강화될 수 있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.